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칠판에 떠오르는 걸 그냥 중간에 적었는데요. 글자를 한문이나 한자를 배우다 보면 글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파자 혹은 글자의 원류를 찾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뭐 나름의 어떤 배치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데, 지자는 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한자고 어렵지 않은 한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수업을 준비하다 알았는데요. 지자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화살 시자입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글자와 입이라는 글자를 합한 거래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는 화살과 입을 합하면 입에 화살이 들어간다, 반대예요. 입에서 화살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쏘아대듯이 말하는 사람, 혹은 재빠르게 말하는 사람, 혹은 뭔가가 이제 남보다 더 빨리 말할 수 있는 사람. 진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 화살처럼 빠른 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능력에서 원래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난 척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알면 말하고 싶어지고, 알면 입이 열게 되고, 알면 뭘 재빠르게 이렇게 대답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지식인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되게 경험했던 거 보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사실 혹시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달에 와가지고 쭉 한번 여기 공동체를 쭉 돌아봤었거든요. 근데 TV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뜰신잡이라는 TV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많은 사람이 재밌게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막 말을 하고. 그래서 말은, 지식은, 어떤 알문 이제 입과 연결이 되긴 되는데, 글쎄 그보다는 이제 요로 표현과 장자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공자의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자의 논어에서 보면 자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로야,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게 재밌죠? 그 유머가 좀 들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옛날에 서당에 있는 까치는 이렇게 울었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렇게 울었다고. 네. 아닌가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는 거를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아는 것이다. 예.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근데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공자의 이야기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알미다라고 좀 구분을 한 거죠. 무엇의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라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적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암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경계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능력들이 우리의 어떤 지각의 바운더리를 파악하는 거야말로 알미다라고 얘기했던 면에서는 나름 훌륭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모르는 걸 안다고 할 때 되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 민폐를 끼치게 되고요. 모르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위험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일종의 그러면 이제 경계에 대한 어떤 알을 알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구적 지식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서구적 지식은 마치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맞나? 파렌더웨이인가? 서부 개척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보면 경주해요. 정말로 말 타고 달려가고 깃발 꼽는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런 게 서부 이제 초기 미국이 이제 대륙을 지배할 때 있었는데,
서구나 혹은 오늘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자신의 지적인 영토를 넓혀가는 것 같은 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만큼 많이 알아라고 해서 자기 영토가 이만큼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나 이만큼 땅을 많이 갖고 있대. 그리고 이걸 이제 영토화하는 어떤 다양한 표지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걸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나 많이 그러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건 항상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자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는 건 이건 많다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어떻게 많다는 게 들어가요? 모르는 것과 아는 거가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떤 표면적을 넓히거나 혹은 어떤 뭔가 책으로 이렇게 막 누적하는 것처럼 양으로 승부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장자는 이 두 가지랑 좀 다르게 이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낯선 표현인데요. 양, 기, 지지소, 부지라는 표현이 저 뒤에 나와요. 양자는 기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양자를 풀 때 장자에서는 가꾼다 혹은 다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알미래요.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야말로 참된 지식 혹은 참된 알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장자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장자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도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항상 어떻게 되면 늘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늘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뒤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참된 것은, 세계의 본질은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본질이라고요.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의 사실만 있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지워가는 방법이 아니라 마치 그 계몽주의가 그런 거죠. 계몽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이제 빛을 비추다는 뜻이잖아요. 컴컴한데 빛을 비추듯이 밝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알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장자는 그렇지 않아요.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것을 캄캄한 대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장자를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것이 장자가 이야기하는 컴컴함, 막막함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매미와 비둘기의 비웃음이 나왔었죠. 이 비웃음에 대해서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적망창자 삼손이반 복유과연. 이때 적자는 간다는 뜻이에요. 놀러 가는 겁니다. 망창은 수풀이 우거진 것. 뭐 교회라고 많이 풀이하는데 뭐 산에 올라갔다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산 많이 가봤자 뭐 얼마 못 가잖아요, 그렇죠? 삼손 새끼를 먹고 돌아온대요. 그래도 복 배가 과자 열매란 뜻이잖아요. 열매처럼 볼록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잘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로 돌아온대요. 돌아올 때. 그런데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적백리자 숙룡양. 백리길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꽤나 멀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숙자는 밤새란 뜻입니다. 잠 안 자고 용자는 원래 절구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은 양식을, 요즘 말로 하면 먹을 거 챙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막 찌어가지고, 왜 옛날에는 식당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먹을 걸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밤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지. 도시락을 쉽게 말하면 도시락을 싸는데 일찌감치부터 도시락을 3끼 이상 싸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을 많이. 그런데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적천리자 삼월취량. 자, 백리를 가는 사람은 밤새지만 천리를 가는 사람은 3개월간 양식을 모아야 한대요. 그게 진짜로 옛날에는 이게 되게 고민이었나 봐요. 열하일기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수행원들이 엄청 많은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걸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출발할 때부터 소에 싣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출발합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먹을 거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을 갔다 오는데 그러면 몇 달 갔다 올 걸 지금부터 다 가지고 출발해야 될 거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3개월 동안 이걸 모아야 된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지이충 우하지 저 두 놈이 저 두 마리가 또 뭐를 알까? 이때 이 이충에 대해서는 뭐 좀 해석이 엇갈리긴 하지만 저는 매미와 비둘기라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비웃었던 매미와 비둘기가 또 뭘 알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필요한 지식이 다르다고요.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게 다르듯이, 아니 밖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 도시락 안 챙겨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풍 가려면 도시락을 옛날에 챙겨야 됐었고, 그죠? 적어도 뭐 아까 보니까 여행 떠났다 오셨다고 하시던데 작년에 여행 떠나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자의 문제제기는 뭐냐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을 위한 지식을 얘기한다고 싶은 걸까요? 저기 들판에 놀러 가는 사람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구만리라고 했던 표현처럼, 부지기기천리야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는 까마득한 세계를 여행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네가 당연히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뜻이겠죠. 모르는 길,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르고 내 사유의 경계를,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은, 준비는 다를 거잖아요. 너희들이야 나무에서 나무 날아다니는 게 걱정이겠지만 나는 그러지 쉽지 않다고. 이게 장자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소지불급대지 소년불급대년. 여기서 이제 작고 큰 것이 나오는데요. 소자는 작다는 뜻이죠. 작은 알문, 급자는 이제 이렇게 미치다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도달한다는 뜻이죠. 닿았다는 뜻이요. 대치, 커다란 알매, 닿지를 못하고. 소년, 이때는 연자는 원래는 이제 몇 해 몇 해를 헤아리는 거긴 한데,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나이 세자랑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삶이라고 저는 풀이하고 싶어요. 작은 삶은 큰 삶에 미치지를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커다란 단절이 있는 거예요. 소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기 대지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서로 불급, 닿을 수가 없는 거죠. 매미와 메추라기가 혹은 비둘기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이지기연냐 어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요. 조균 부지 회삭 해고 부지 춘추 차 소년냐. 조자는 아침이란 뜻이고요. 균자는 버섯이란 뜻인데, 그래서 어디 보면 아침에 피는 버섯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아침에 잠깐 폈다가 뭐 오후가 되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풀이에는 아마 제가 하루살이라고 풀이하지 않았나요? 그렇겠죠. 회삭은 금음과 초하루라는 뜻입니다. 한 달을 모르는 거죠. 그런 유머 그 옛날 들어보셨죠? 그 하루살이가 이제 바퀴벌레를 만나서 열심히 잘 놀았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하루살이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응? 벙 쪘겠죠. 무슨 소리야? 뒤도 비슷합니다. 해고는 어디 보면 아주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싱싱매미와 쓰르나미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둘이 다르대요. 쓰르나미랑 매미랑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미라고 풀었습니다. 매미는 뭘 모르냐면 춘추, 봄과 가을을 몰라요. 그렇겠죠. 아무리 매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싶어도 매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가 지금 이 그 수액을 빨아먹는 이 나무가 어느 날은 잎이 다 지고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잎이 다 지는 날이 온단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대.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겠죠.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해요. 봄에 피는 꽃도 모를 거고 황사도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장자가 말한 이런 것이야말로 작은 삶이래요.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죠. 매미가 아니야, 세계는 정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항상 태양이 너무 내리쬐듯이 뜨거운 게 이 세계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거기 있는 다른 뭐 동물들이나 웃기는 얘기 한다고 하겠죠. 너는 털은 왜 있니? 이렇게 더운데 막 이러면서. 매미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다 필요해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잖아요. 얘기가 안 통하겠죠.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항상 크고 무한하고 그렇죠. 사실 이 네 편에서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이야기가 장자에 나옵니다. 저 뒤에 추수편이라는 데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추수는 무슨 뜻이냐면 가을에 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마예요. 장마가 지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거리면서 흘러갑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황하의 왕이라고 하는데 한번 퀴즈를 내보죠. 그 바다에 사는 왕이 용왕이었잖아요. 그 강 하의 하로 시작하는 왕이 뭘까요? 뭘까요? 맞아요, 하백. 거기 나옵니다. 하백이라는 자가. 예, 뭐가 드릴 게 없네요, 제가. 하백이 신났어요. 이게 여름에 쫄쫄쫄 흐르다가 가을에 장마 져갖고 커다란 물로 막 모든 걸 휩쓸고 막 갑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라 생각해요. 실제로 황하강을 중국 가서 보면요, 되게 커요. 엄청 크고 콸콸콸 흘러갑니다. 한강은 좀 이렇게 뭐랄까 잔잔한 맛이라도 있는데 제가 보았던 황하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급류예요. 막 흘러갑니다. 근데 뭐 중국의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양자강이 뭐 홍수 난다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막 흘러가요. 그런 거예요. 막 강의 신이 신났어요. 내가 세상에 최고야 하면서 양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다 끌고 가요. 그런데 막 끌고 가다가 쪼르르 흘러다 어디에 흐르죠? 우리나라 따지면 황해, 바다에 딱 이르는 순간 어떨까요? 그 기분이. 내가 세계 최고야 라고 해도 막 갔는데 어느 순간 팍 펼쳐지는 그 순간 이 하백은 어땠을까? 장자가 추수편에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어떤 힘과 역량이라 생각하면서 잘난 척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겠는가? 하백이 뭐 물론 뭐 자기 세계에서는 저쪽 어디 일부에서는 뭐 힘 좀 꽤나 썼겠죠. 근데 바다에 이르러서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도 그렇다고.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개구라 바다라는 게 있단다. 파도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물이 너무 커갖고 저기 수평선이라는 게 보이는 게 있단다 얘기해줘봤자 개구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냐고. 물론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장자를 읽을 때 여기서 좀 많은 사람들 고민하게 만들었던 주제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가 다른 건 그럼 어떡하냐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해 주는 건 사실은 되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바다에서 못 사니까.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개구리 왕릉이 살아 들어오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얘기해봤자 뭐 하냐고. 아니 매미는 어차피 겨울에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알면 죽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자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각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지각이 우리 존재를 결정짓는다고요. 장자가 하는 얘기를 아주 쉽게 말하면 붕새와 매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계와 자기를 붕새로서 인식하는 자와 매미로서 인식하는 자가 다를 거라고요.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식으로 세계를 대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초지 남유 명령자 이 500세 위춘 500세 위추 상고유 대춘자 이 8천세 위춘 8천세 위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이 명령은 뭐 어디 보면 이제 나무로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있대. 나무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나이테가 새겨져 있어요. 나이테가 한 살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명령이란 나무는 500세를 가을로, 500년을 가을로, 500년을 봄으로 해서 나이테를 만들어 갔대요.
그럼 이 나무는 도대체 몇 살일까요? 한 뭐 이 정도 되면 수천 살 된 나무겠죠. 사실 그런 나무는 없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고유 대춘자, 저 먼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다는데 이 나무는 8,000년을 봄으로 8,000년을 가을로 살았대. 그럼 이 나무의 한 살은 몇 년인 거예요? 어렵나요? 8,000년을 봄과 8,000년을 가을로면 16,000년 정도 되겠죠. 10,000년이 넘는 걸 한 살로 삼은 나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팽조내금 이구특문 중인필지 불역비호. 자,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팽조라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문내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처럼 오래 살고 싶어 한다네. 그 다음이 저는 장자의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역비호. 이거 참 애달고 안타까운 거 아닐까? 꼴랑 팽조 같은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팽조처럼 좀 오래 살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자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자는 자신의 삶을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수명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하지만 마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자식의 그냥 삶을 무한정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삶이 있을 텐데 팽조 같은 삶을 정말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마하고 매달리고 있으니 그거야말로 애달픈 거, 안타까운 거, 슬픈 거 아닐까? 장자가 보기엔 그 당시 있었던 그 숱한 사람들, 매미나 메추라기 같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의 감각은 오늘날에도 조금 이렇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공동체라든가 혹은 대안적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랑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좀 있기도 해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고 저 삶의 고민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 학교 선배 가운데 저기가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라고 하나? 그 보험도 하고 그러면서 저랑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랑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 월급이란 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보험도 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놓으면 걱정되지 않냐고. 근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은 없거든요. 보험이 없어갖고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보험이 없으면 걱정되지 않냐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되지? 근데 나는 물론 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험을 들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너는 어떤 걸 살고 있냐? 뭐 예를 들면 저축이나 혹은 뭐 집 마련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되게 커다란 걱정거리이고 누구에게는 커다란 어떤 삶을 위협하거나 삶의 어떤 암처럼 막 자기 삶을 갉아먹는데 누구는 전혀 그게 쓸데없는 때가 있어요. 뭐 한 사회적 위기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경험이 조금씩 다르겠는데 IMF 때 그랬었습니다. 저희 IMF 때 저희 집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세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빚독촉하는 거 뭐 이런 게 되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명퇴 당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정적인 삶이 계속 깨어진다라고 하는 게 되게 걱정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어렸을 때 그게 하나도 안 걱정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한 95년 이런 더 어렸을 때 걱정이었고 한 97년 정도 되면 이미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괜찮잖아 뭐가 문제야 막 이런 식의 삶이 있었던 거라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자를 보면 실제로 장자가 고민했던 문제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아까 뭐 매미든 메추라기든 비둘기든 다른 사람들이 고민했던 주제가 전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가치관에 사실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아주 소수 혹은 일부만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은 확실히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저는 모든 지식이 어떤 알미건 어떤 책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의심합니다. 왜 사람이 다 다른데,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삶의 고민도 다르고 또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장자의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장자의 고민과 내 삶의 어떤 문제가 맞닿은 걸 수 있고요. 장자의 고민이 마치 미끄러지듯이 이야기가 계속 어떤 나의 삶과 접촉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면 장자는 그것대로 어떤 삶의 조건과 어떤 있는 자리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고, 부, 지, 효, 일관 행, 비, 일, 향 덕, 합, 일군 이, 징, 일, 국자 그러므로 무릇 알미 어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일관 하나의 관직을 얻을 만한 사람, 행동이 행실이 한 고을을 다스릴 만한 사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덕이 군주 하나를 섬길 만하고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자시야 역약차의 그가 스스로 보는 것이 이와 같을 것이다. 메추라기나 비둘기 같이 스스로가 세계를 보는 것이 자기를 보는 것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것. 동일한 세계를 살아도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살지만 동일한 공간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우리는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희 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이제 남산에 있다 보니까 용산 기지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오세훈 시절에 녹지축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기 뭐 북한산부터 다람쥐가 남산에 올라갔고 그것이 다람쥐길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때 녹지축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집값도 오르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좀 나았을 텐데. 근데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혀. 그때 그게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동네가 막 그때 말씀드렸죠. 연예인도 오고 지금 보니까 또 뭐 카페가 갑자기 커다란 카페가 막 2개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군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집값도 올라가고 얼마나 이렇게 동네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집값도 올라가고 삶도 좋아지냐고.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삶을 위협으로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는 세계가 다른 거죠. 보는 게 다른 거고 경험하는 게 다른 거고. 위에도 이제 카페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 동네 초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아주 예외적인 초등학교입니다. 입학식 때 방송국에 촬영을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꼬맹이가 입학할 때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입학식이 조금 이게 뭔가 뭔가 이렇게 좀 학교에 좀 거대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저희 꼬맹이 다니는 학교 가봤더니 입학식이 의자 여기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걸 놓고 딱 조그마한 교실에서 합니다. 입학생 24명 2반. 그래서 카메라가 더 많았어요. 애들보다. 네. 그래서 어른들도 더 많고 누군가 그래요. 그렇게 조그만 학교 다니면 별로지 않냐고. 학교에 이렇게 학생도 좀 많고 그리고 좀 경쟁 좀 하고 그리고 주변에 학원도 없는데 이게 지금 교육에 정말 되게 나쁜 조건 아니냐고. 근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학교가 조그매서 너무 좋고 학교에 아이가 낯선지 않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좋고 그래요. 초등학교 요즘 가보시면 학교 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학교 딱 그 교문 앞에 학교 보안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학교 보안관이 있어서 낯선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되게 저랑 이제 비슷한 이제 그 연배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말해서 낯선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학교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니까 부모가 데리러 가잖아요.
저희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어디까지 가냐면 교실 앞까지 가요. 학교를 그냥 들어가요 그냥. 근데 보통 다른 학교는 어떠냐면 예전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성폭력 문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저히 막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 있는 조그만 학교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학교 보안관은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익히고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뭐냐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만한 어떤 뭐 느슨한 공동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누구는 그러겠죠. 그렇게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사냐고. 그러나 거꾸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항상 뭐죠 그 보안관을 거쳐서 학교 문과 학교가 구분되어 있고 친구들과 학교 안에서도 낯선 사람들과 누가 누군지 학교에서도 제대로 얼굴 익히지 못하는 학교가 과연 안전한 학교일까? 보안관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보기엔 다른데 이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장자는 여기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이 소유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당시에 관직 하나 얻으려고 하나의 군주에게 잘 보이려고 나라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장자는 이 네모난 세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 네모난 세계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릴까를 제기하고 고민하고 토론했다면 장자는 그런 데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에도 자기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장자 이 말이 매미와 그 비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과 어떤 식의 다양한 능력들, 사회적 어떠한 표지로 환원될 수 있을 만한 무엇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그렇죠.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거꾸로 그러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죠. 전혀 한 사회의 주류 혹은 가치 혹은 통념과 맞지 않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도 하죠. 장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장자를 읽었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제가 몸을 뭐 일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 책방에서 빙고라고 하는 일종의 대한은행, 대한공동체은행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빙고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공동체 은행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가끔가다 이상한 안건이 올라옵니다. 지구 분담금이라고 해서 돈이 모이면 분담이 생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윤이 생기잖아요. 이 이윤은 어디 쓸까 할 때 이 이윤을 쓸 때 지구 분담금을 지구에 쓰자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번에 뭐더라? 반려동물을 위해서 썼나? 그리고 뭐 다음에는 뭐지 어디에는 뭐 용산 참사에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은행이라고 하면 이게 도저히 상식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 은행에 이윤이 쌓였는데 이 이윤은 누구에게 돌려가야 되냐면 돈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돌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지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걸 무슨 반려동물한테 쓴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뭐 돌아가요 그렇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당연히 이제 공동체적으로 모였다는 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그렇게 질문하죠. 누가 돈을 들고 튀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 소유가 누구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실험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 제 돈이 아닌 게 제 돈보다 많아요. 가끔가다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돈을 들고 튀면? 근데 그런 걱정을 아무도 안 하죠. 뭐 예를 들면 계약서 한 장 쓴 것도 없어요. 그 돈이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을 반박할 만한 뭐 자료를 뭐 찾으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큰 문제가 될걸요. 근데 왜 한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맡길까?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공동체의 어떤 식의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장자라는 책을 저는 하나의 좀 다른 식의 삶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는데 어떤 태도
어떤 식의 뭐라고요? 몸가짐의 어떤 텍스트를 읽고 싶습니다. 사실 장자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표본, 방향, 어떤 모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맹자니 논원이 이런 책을 사면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향이 딱 떨어져요. 근데 장자는 읽어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몰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장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세계를 대하며 세계에 관해서 어떤 식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고왈,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지인, 지극한 사람은 무기, 자기가 없으며, 신인, 신묘로운 사람은 무공, 공이 없고, 성인은 무명, 이름난 것이 없다. 이 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많은 경우 장자를 해석할 때 많은 경우 사욕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풀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욕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아에서는 이 사욕의 문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이 불상이라, 락이 부름이라. 슬프더라도 불상, 마음을 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락이 부름, 즐겁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궁중 아악을 보면 어때요? 높낮이가 별로 없죠. 정도를 어떤 중이라고 하는 어떤 식의 포용할 수 있는 가치까지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있는 음악, A불상, 슬픈데 더 슬프게 만드는 음악, 그런 음악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그쵸? 슬플 때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음악, 기쁠 때 더 기쁘게 만드는 음악, 그리고 조금만 들으면 사람이 좀 돌아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만드는 음악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아시아가 육아라고 하는 어떤 태도 혹은 학술이 전반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혹은 또 새로운 감각을 경험케 하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예? 어때요? 아악 들으시면 어때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막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나는 어디고 내가 여기 왜 있으며 이건 지금 뭔지 시공에 뭔가 동떨어진 데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렇게 비판하죠. 네가 너무 자극적인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래.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잔잔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게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근데 육아가 지향하는 어떤 식의 세계, 태도는 그런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구 벗어나고 충돌하고 삐뚤어져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욕망의 문제에서 그것이 자기가 없다고 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가 없다라고 많이 풀이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표현을 봐야 됩니다. 공적과 명성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공적은 사회적으로 네가 뭘 잘했다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걸 이야기하죠. 나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이 공을 세우는 걸 옛날 사람들이 뭐 했냐면 입신양명이라고 했잖아요. 입신양명은 장자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장자 같은 사람이 무슨 입신양명을 했겠어요? 전혀 상관없겠죠. 근데 장자가 지향하는 지인이고 신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만한 공적. 물론 이 공적이 다른 식의 가치체계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하는 어떤 가치체계 안에서는 공으로서 이야기되지 못하고 이름 불릴 만한,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닌 거를 장자는 추구하는 거죠. 글쎄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게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가는 좀 경험하는 삶마다 놓여있는 조건마다 좀 다르겠지만, 장자는 하여튼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장자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장자에게 어떤 이미지가 너무 더 씌워지냐면 이 신선의 이미지가 되게 더 씌워지긴 해요. 장자 되게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구름에 잡는 듯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냐고. 근데 제가 장자 텍스트에서 되게 좋아하는 건 물론 뭐 천천히 읽어야겠지만 앞에서는 그런 어떤 벙찌는 이야기 되게 많지만 저 뒤에 가면 장자가 경험했던 당시의 상황, 당시의 어떤 조건들, 역사적인 배경들이 끊임없이 장자가 고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장자가 문학적 기질이 있는 혹은 예술적 기질이 있는 좀 시대에 반항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장자가 살아가는 시대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침범해 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되게 작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했지 않았을까 해요. 장자의 역설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물론 이제 이게 모순된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역할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뭐 좀 다른 배치나 다른 배경에 있다고 하지만 아주 그게 막 깨끗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깨끗했으면 좀 다른 데 있었겠죠. 뭐 동굴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 정말 다른 데 있었겠죠. 도시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고요. 하나의 어떤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한계가 있고요. 한 사회의 어떤 한 시대적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죠. 근데 그것이 외부로부터 막 침입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내 것의 고민이 아닌데 나로부터 출발한 고민이 아닌데 밖에서 막 고민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혹은 어떻게 거리를 두거나 어떤 식으로 이것과 좀 떨어져 있을지의 태도는 그리고 그 문제 의식은 장자에게 있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장자 텍스트에는 끊임없이 외부를 도끼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어떤 두려움이 들어 있어요. 외부엔 도끼가 있고 내 삶이 어느 순간인가 꺾여 버릴 것 같고 도끼를 당해버릴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장자에게는 사실 조금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차차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장자의 앞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끼쳤던 거는 같아요. 요즘에 어디 은행 광고 보니까 고래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저도 까먹었는데 그런 건 아마 이 장자로부터 빌려온 게 아닌가? 상상력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가 하나의 이제 좀 뭔가 그림이나 이런 거로 그려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중국 애니메이션도 요 장자 앞부분을 딱 떼가지고 모티브를 해갖고 만들었다고. 나의 붉은 고래라고 한 애니메이션이 얼마 전에 작년에 개봉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보면 장자 첫 구절을 시작합니다. 북명유어 김영위 곤지대 부지기기 천리야 쫙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보면 뭐 이런 이미지를 장자가 준 건 사실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이미지보다는 장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부지, 뭐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속성, 혹은 대지, 기왕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장자 텍스트에서 대자가 나오면 이것은 무엇보다 크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건 그냥 크다는 거예요. 자, 곤을 떠올려 보시면 곤은 비교를 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왜 비교를 못 할까요?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측량 가능해야지 이것이 비교가 가능한 거잖아요. 얘가 좀 견적이 나와야 이것보다 작거나 이것보다 크거나가 존재하는데 이건 어떤 절대적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크다라고 한다면. 곤이 크다고 했을 때 이 곤의 크기는 모르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한자로 바꾸면 이 참진자랑도 통용이 됩니다. 혹은 아까 나왔던 지극할 지자랑도 통용이 돼요. 그건 지극히 참으로 큰 것이 장자가 추구하는 알민 어떤 세계의 어떤 모습은 이런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태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다른 데서도 많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이면 저는 뭐 그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긴 한데요.
그 성서를 읽을 때 되게 좋았던 부분들을 장자 읽으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모세 이야기가 보면 거기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야훼가 얼굴을 안 보여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등 돌아 있다고. 끊임없이 모르는 존재로 있는. 저는 그 표현을 떠올려요.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뭔가가 하긴 하는데 그 존재를 끊임없이 뭔가 알았다고 하는 말로 부족한 무엇을 항상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이런 태도랑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뭔가 끊임없이 표정이 읽을 수 없고 얼굴로서 보이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언어로서 포착되지 않는 무엇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태도는 장자에게 있고 그런 태도가 내 삶에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제가 올해 오면서 원했던 게 뭐냐면 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텍스트를 좀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정리할 것 같아서 약속을 하려고요. 지난번에 했던 걸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여기 그 맨 앞에 제 블로그이긴 한데 여기 글은 잘 안 올리는데요. 이걸 좀 문자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그쪽을 참고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깊은 홍달 치면 이게 말씀드렸나요? 맞춤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모르고 썼어요. 쓰다 보니까 고유명사가 돼버려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제 블로그나 혹은 아니면 브런치라고 좀 글 쓰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장자 내용을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은 저희 책방이 있습니다. 책방에도 아마 올려놓지 않을까 싶어요. 책방은 이름은 온지곤지고요. 네이버에서 온지곤지 치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 두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저에게는 물론 그 어떤 식으로든 강의를 하거나 삶의 문제를 풀어낼 때 그걸 언어화하는 훈련을 이제 저는 해야 되니까 약속을 해야지 그걸 저도 되더라고요.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리고 혹은 이쪽 공부가 혹은 이쪽의 어떤 지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잘 안 잡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자로 얘기를 쭉 들을 때는 뭔가 강의를 하거나 같이 책을 볼 때는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는 데가 오는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얘기인지 자꾸 그 종을 못 잡고 막 그럴 때가 있을 땐 조금 언어나 좀 이 맥락이 정리된 글이 있으면 텍스트를 조금 더 보고 싶으시거나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겠지라는 걸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어찌됐건 정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장자 소유 앞부분을 다루었고 다음 시간에는 소유 뒷부분을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크게 보아서는 맥락은 비슷하긴 한데 한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가지려고 싶어갖고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좀 받고 저도 답변을 드리고 그러고 합니다.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좀 깨달았어요.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다른데 낯선데 가도 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도서관 같은데 가서 강의하면 좀 달랐어요. 왜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만나는 게 뭔가 그건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내가 경험한 이 공간이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밀도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여튼 질문 주시면 참고하고 저도 부족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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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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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죠.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자기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장자가 생각하기에 매미가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하는 건 매미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매미가 매미라고 자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더 요 표현을 쉽게 풀이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장자의 말이 안 들리잖아요. 나는 이 곡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관직에 있어야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냐고 장자는 질문을 던지겠죠. 거꾸로. 나는 관직, 존재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어떤 식의 존재로 규정하고 세계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가 그가 갖고 있는 이 크기를 결정하기도 하니까. 매미는 그냥 매미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미가 아니라 장자 보기엔 매미가 자기를 매미라고 인식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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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인이나 신인이나 이런 표현을 장자가 좀 쓰죠. 진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참 진짜를 써서. 예. 그렇죠. 그렇죠. 있긴 한 거죠. 네. 그것이 그냥 그런데 이제 하나의 어떤 식의 구체화될 수는 없는 형태로 항상 존재하겠죠. 지향하긴 하되.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향하는 바가. 지인이라고 하거나 신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신자는 신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묘하다는 뜻은 이제 뒤에 이제 장자 얘기할 때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부지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떤 신령스러운 대상으로서 있겠지만 그냥 어떤 신묘하다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후자적 표현이 가깝습니다. 이때 신이는 신묘한 사람, 어떤 뭐 신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풀이하기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정신할 때 이 신자를 쓰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대상이나 혹은 어떤 신화적 대상을 얘기할 때도 신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묘하다, 신기하다, 약간 이런 부사적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의 신은. 예. 예.
이건 좀 영향인데 신선 얘기할 때 신선이 붕붕 떠다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신선은 몸이 가벼웠잖아요. 붕이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데 살고 있고 이런 것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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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그러니까 공동체 문제와 장자는 나중에도 한번 건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조금 참고할 만한 책이 있어요. 양자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 장자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고 얇은 책인데요. 유유라고 하는 출판에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시 공동체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할 때 단절적이지 않은 세계를 인식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장자적 어떤 태도라고 그렇게 거기서는 장자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자를 읽다. 근데 이제 두 권이 있는데 양자오 유 출판사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 출판사 되게 좋은 책 많이 냅니다. 장자를 읽다 괜찮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연속적 세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신묘한 어떤 거기 원시 공동에 그랬잖아요. 산에 있는 어떤 신묘하고 자연적인 어떤 외부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단절되어 있었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연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뭐 보시면 약간 그런 주제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다룬 네 편에서는 없지만 저쪽 외편이나 자편에서는 원시 공동체 혹은 원시적 삶을 지향하는 장자의 모습도 나오긴 합니다. 아주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원시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 물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육아가 갖고 있는 어떤 식의 알미나 이런 걸 끊임없이 무질한 용어로 그걸 이제 배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마 다른 식으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세계를 전체적으로 인식해야 했다는 건 저는 그건 상당히 동의하고 되게 고개를 끄덕였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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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되게 얇아서요. 얼마 안 걸립니다. 되게 얇아요. 정말로 얇습니다. 한 100, 그러니까 아주 되게 얇아요. 요거보다 훨씬 얇습니다. 일단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정도 되려나? 되게 얇아요. 그리고 쉽게 써졌어요. 저는 뭐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권하긴 합니다. 또 혹시 뭐 다르신 뭐 궁금하시거나. 전혀 뜬금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화가 갖고 있는 말이 좀 어려워요. 저한테도 몇 가지만. 물고기가 새가 된다는 건 뭘까? 완전히 존재가 바뀐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모든 장자가 생각할 때 모든 존재는 또 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글씨가 비슷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장자 다룰 거거든요. 사람이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다루긴 할 텐데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저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식으로 존재로 바뀌는 거, 정말로 사람이, 혹은 다른 식의 어떤 지각을 얻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본디 자연스러운 모든 존재에게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화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유명한 호접지몽 얘기 있잖아요. 그 장주에 나오거든요. 나비가 장주가 되고 장주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석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재미있는 주제이긴 하죠. 그 조금 더 얘기를 더하면, 동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둔갑술, 변신술. 그건 사실 이런 데서 빌려온 거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바꾸고, 손오공도 막 바뀌고, 전우치도 막 바뀌고,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또 뭐? 예? 그 장자가 그 책, 그 죽음에 나온 거는, 장자가 그냥 죽을 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나를 매장하지 말아라, 그냥 내비두라.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새가 쪼아 먹을 거고, 늑대가 이렇게 갈가 먹을 텐데 괜찮은가. 땅 속에 들어가도 구더기나 개미들이 파먹는다고, 똑같다고. 그게 이제 장자의 태도, 죽음을 당하는 태도로서 장자 안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좀 태도가 나있죠. 예. 예. 제 명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약간 그거는 있어요. 이제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듣보잡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에 장자가 별 13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맹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인간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쉽게 말하면 왕도 만나고요.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시대의 농객이었던 거예요. 이빨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등장해요. 장자도 맹자 한 얘기고 맹자도 장자 한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의식적 배척이라고 누구는 설명하더라고요. 서로가 신경을 아예 안 썼다고. 제가 보기에는 노는 물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리그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한 사회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되게 불온할 수 있어요. 장자라는 책이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육아 지식인에게 읽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읽으면 문제를 삼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장자 시대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실제로 삶의 양식은 되게 불온하거나 되게 위험한데, 그런데 사실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커다랗게는. 자기 삶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빙고 같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화폐 이름도 바꾸고 막 그러는데, 그럼 뭐 이제 뭐 이거 이놈들 위험한 놈들 아니야, 뭐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하는 놈들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래, 우리는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거든, 나 되게 위험해라고 이게 뭐 장자 같은 쪽에서는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 위에서 보기에는 그렇긴 하겠지만 별로 관심은 없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명에 못 죽었을 가능성은 덜하고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혼란이, 전란 속에 그래도 휘말릴 가능성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타겟이 되기보다는 그 사회가 너무 어지러웠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두 분만 더 줘보세요.